차트를 분석해준 남자 셀레나입니다. 우리 지난 편에 저항선과 지지선 배웠잖아요. 피디님 잘 이해하셨나요? 너무 쉽던데요? 편집을 워낙 잘하셔서 그렇죠? 한마디로 위에서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부담되는 가격인 거죠.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뭔가 재료가 없거나 이익 실현을 한 가격입니다. 무거운 것이 누르고 있거나 망치로 두들긴다는 그림을 좀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선이다 라고 합니다. 그 가격만 되면은 반등, 그 가격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오르는데 그 이하에 이미 매수해 있던 매집자들이 그 가격 이하로 내려오면 손실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센 힘이 올리다 보니까 그 가격만 오다 보면 지속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죠. 오늘은 저항선과 지지선을 찾았으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매물대라고 해요. 저항선과 지지선을 매물대라고 하는데 사전적인 용어를 좀 찾아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한 가격대에서 지속적인 저항이나 지지를 받는 선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바꿔서 말을 하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익절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충 눈대중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이쯤 부근이야. 이쯤 되면 사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을 계속 지속적으로 다지는 부분이 좀 보이죠. 근데 얼추 보니까 이 부분하고 좀 비슷한 것도 같고 이 부분하고 비슷한 것도 같고 잘 모르겠죠. 이럴 때 수평선을 이용을 하셔서 작도를 하셔야 됩니다.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수평선 클릭하시고 하단부에 클릭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 당시의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곳을 크게 보시는 게 좋아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쌍바닥을 그렸던 곳이 이전에 대한 고점이죠. 이전에 대한 고점의 저항선을 받았는데 추세가 내려온 후에 쌍바닥을 다졌다,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다, 매수에 대한 타점이 되는 거죠.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차트 하나만 보고 이 선을 하나 그렸을 뿐인데 이런 타점을 찾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차트 작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대충 그 가격을 아는 것과 내가 관심 종목을 찾아서 차트를 그려놨을 때 그 지점이 왔을 때 정확하게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위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쪽에 보시면 지지를 여러 군데 받은 곳이 있네요. 자, 한번 요 부분도 찾아볼게요. 하단에 보게 되면 이전에 고점 받았던 곳을 저점, 최저점도 한번 표시를 해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전에 고점이 보이네요. 근데 이 고점을 체크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전에 있었던 부분에서 고점에서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이 가격이 내려왔을 때 지지를 두 번 받아준다라고 하면 타점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찾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타점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왔을 때 지지를 두 번을 받는다 그러면 지지선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가격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고점을 살펴보게 되면 고점에 대한 몸통 부분이 지금의 최고점의 꼬리 부분과 일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미리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추세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을 때 충분히 저항선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들을 대응함으로 인해서 차트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충분히 매수를 하고 익절을 하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SFA라는 반도체인데요. 처음에 잘 구분이 안 가신다라고 하시면 저점을 한번 표시를 하고요. 최고점을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최고점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최대한 겹치게 작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계속 고점에 터치를 하는가 한번 눈대중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부근, 여기 부근, 여기 부근, 여기 부근, 여기 부근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이 부근만 오면 저항을 받죠. 그럼 이 부분을 터치를 해놓고 수평선을 그어놓고
아, 저항을 받았구나. 아, 여기서 저항을 받았구나. 저항을 받았구나. 저항을 받았구나. 지금도 저항을 받았구나. 이 선들이 일치하게 되는 선들을 최대한 공통적으로 넣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몸통과 꼬리가 만나도 좋고, 꼬리와 꼬리가 만나도 좋고, 몸통끼리 만나도 좋습니다. 이런 선들을 작도를 해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 왔을 때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진입을 할 수 있을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 부분도 보니까 여기에서 쌍바닥이 나왔었던 곳, 그리고 추세가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를 받았었던 곳, 추세가 뚫린 다음에 저항이 두 번을 받았었던 곳,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았었던 곳. 이 부분은 앞으로 차트가 내려오더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차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차트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파가 되게 하려면 다시 한번 지지선을 밟고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다시 한번 매수를 받아낼 수 있는 타점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작도를 해놓고 여러분들 차트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마음도 굉장히 편해지고, 이 차트에 왔을 때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여기가 지지를 계속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항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돌파가 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대해서 저항을 받았었던 종목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다시 한번 10,000원에 대한 가격이 왔을 때, 예전에 10,000원에서 다 팔았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0,000원이 다시 저항선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000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 10,000원이 나중에 싸질 거야 라는 그 심리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익 실현을 하고 나면은 10,000원이라는 가격이 다시 다가왔을 때 그 가격이 내가 보니까 지금 시세에서 보니까 예전에 그 10,000원이 싼 거야 라고 느꼈을 때 그 선이 지지선으로 다가오는 거죠. 차트는 과거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나침반이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전의 차트를 힌트를 얻어서 작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우리가 이전에 가격 이익 실현을 했었던 저항선이나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지지선을 우리가 계속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 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지지선, 그리고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저항선들이 충분하게 우리한테 타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작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이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